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대구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대구에 미분양이 증가를 한다,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 금리가 상승하고 연끌족이 무너진다 등등의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편치 못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왜 대구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미분양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의 주택매매 가격 지수로 10월까지,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가격입니다. 부동산 원 자료로 아직 11월이 나오진 않았는데 아주 조금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은요,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상승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세금을 올리고 금리를 인상하고 내수 경기 둔화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내년 선거 이후에 부동산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제가 두류 증흥 S 센텀의 경우는 중도금 무이자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봅니다.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영상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다음은 서울주택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기간은 1년으로 동일한데 서울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난 1년간의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울과 대구의 인구를 보겠습니다. 서울 인구가 한 950만 명 정도이고 대구는 한 240만 명으로 한 4대 1 정도로 볼 수가 있죠.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월별 4,000건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5월과 11월과 12월입니다. 거의 8,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보입니다. 평균보다 2배나 많아요. 또 이 그래프에서 재밌는 거는 4,000건을 넘으면 몇 달 뒤에 거래량이 4,000건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4월을 제외하곤 4,000건을 다 넘었죠. 그것도 아주 높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요. 거래량이 하락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테니까요. 다음은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서울은 변동성이 좀 커서 1만 건에서 15,000건 밴드로 평균을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2018년 말 2019년 초에는 지금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앞서 인구를 보여드린 건 거래량 또한 월별로 보면 한 3대1, 4대1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하락하진 않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국은 달러를 계속 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원화가 중요하지만 전 세계 국제 통화는 달러죠. 그런 달러를 계속 풀고 있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부동산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지 하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구가 왜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의견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제가 무조건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별 총 생산 자료로 2019년 자료입니다. 지역별 소득 자료를 찾고 싶었는데 없어서 지금 이 자료로 대신합니다. 서울은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4,500만원으로 대구는 2,300만원입니다. 1인당 총 소득은 서울은 4,800만원, 대구는 2,700만원입니다. 즉 서울과 대구에서 소득의 차이는 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앞으로 DSR의 도입이 더 강화가 되는데 이때 핵심이 소득이죠. 그럼 서울과 대구의 아파트를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공부하는 이유는 대구 수성구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서울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들어가기에 앞서 대구의 특정 지역과 서울의 특정 지역 비교이기 때문에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성구 범어 사동의 힐스게이트 범어입니다. 2020년 초에 10억 원대 거래가 되었고 그 뒤에는 거래가 없이 호가로만 17억 원에서 18억 원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축이어서 세금 때문에, 투기관리지역이어서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아입니다. 2022년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으로서 매매가는 16억 원에서 18억 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좋죠. 그런데 단순히 투자를 생각한다면 서울과 대구 중에 투자자들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서울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와 벤츠 중에 같은 중형차에 동일한 가격이라면 네임밸류가 있는 벤츠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 현실적으로 유류비, 부품비 등을 따져서 현대차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아이의 교육을 선택하신다면 대구 수성구를 선택하겠죠. 이번 수능 재학생 1등이 수성구 능인고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투자자 입장이라면 어디를 투자할 거냐는 겁니다. 이번에는 구축을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미아 레미안으로 현재 호가는 9억 2천만 원인데 작년 12월 이후에도 올해 3건이나 거래가 되었고 거래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가격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대구 수성구를 보겠습니다. 범어 SK뷰입니다. 2020년 10월에 거래가 되었고 거래가 없습니다. 호가만 14억 원, 15억 원으로 올랐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실제 수요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수성구 다른 지역을 보겠습니다. 신천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범어 월드메르디앙입니다. 올해 거래는 한 건이지만 매매가는 8억 원에서 9억 원대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비해서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격과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구와 서울의 가격이죠. 신축도 비슷하고 구축은 특정 아파트이긴 했지만 범어 SK뷰는 더 높았죠. 그리고 범어 월드메르디앙은 비슷한 가격을 보입니다. 분명히 소득의 차이는 있고 수성구 범어동이 서울의 대치동처럼 학군 위주로 되어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있죠. 대출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투자자들이라면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대구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서울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서울에 투자를 하겠죠. 대구에 대한 공급은 증가를 하는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겠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 정도의 수준일 거고 폭락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폭락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대구의 미분양을 보면 2007년 1월부터 미분양이 6천 가구를 넘어서 2008년 5월 2만 가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 매매 가격이 폭락을 했나요? 아니죠. 약간의 조정만 있었을 뿐이죠. 2008년 8월까지 우리나라 금리는 5%가 넘었던 시기였는데 부동산이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정도의 조정이 지나서 2009년 5월을 저점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몇 년마다 한 번씩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구 부동산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게 될 겁니다.